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비례도 우리 민주연합을 찍어달라라는 어떤 그 제스처, 뭐 고차원적인 제스처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선거가 21일 남았습니다. 4월 10일 22대 총선이니까 딱 21일 남았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내부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국힘은 지금 뭐 이 일부 지역의 후보들이 비례대표 순번 제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총사퇴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시끄럽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시끄러울 일도 아닌데 좀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북을 공천이 이제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낙마하고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승리하자 박용진 의원이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에 참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승복을 하고 또 상대였던 조수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북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이제 양문석 후보의 막말 이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당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 그러니까 공천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당 내에서도 분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또 이제 어제는 박지원 후보자 문제로 저녁에 지도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박지원 후보가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지난 18일에 박지원 원장과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함께 어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조국 대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나중에 명예당원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박지원 후보가 이중 당적은 안 되니까 명예당원이 좋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같이 방송을 하고 그 자리에서 덕담을 나눈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지원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춘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후보라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명예당원을 해야지 설마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박지원 후보의 이런 말이 알려진다 보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거들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SNS에 쓴 겁니다. 그러나 어제 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런 데에는 의견은 같이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조국 혁신당이 좀 너무 인기가 급상승하고 뜨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비례당이 있는데 박 원장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잖아요. 그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특히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우호 정당이고 또 그 조국 대표와 함께 방송을 하다가 덕담 수준에서 한 것인데 이것 가지고 뭐 회의까지 하고 논란을 일으킨다? 이건 뭐 좀 민주당이 너무 예민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혁신당은 뭔가 좀 더 선명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쪽 관계자들도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민주당이 항공모함이라면 그 앞에서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작지만 굉장히 강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독재 타도라는 선명한 기치를 내걸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이 캐치플레이즈도 함께 내걸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딱히 다르지 않죠. 민주당은 할 수 없는 말을 조국 혁신당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가운데서
박지원 원장이 조국 대표한테 덕담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뭐 거기를 명예당원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거기를 뭐 가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비례 그 위성정당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다른 군소 정당이 함께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지 않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례 그 10번까지는 민주당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군소 다른 작은 정당에서 그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봐도 아니 뭐 저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전에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마포에서 출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민주당 비례 정당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몰빵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150석 이상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이름으로 151석을 이상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국 신당이 이렇게 뜨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박지원 후보가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딱 떼서 보면 박 원장이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조국 대표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방송을 하다가 나온 이야기다. 이런 점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하고 엿바꿔 먹거나 또 혹은 광이나 팔고 있는 그리고 광팔 정당은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예, 지금 누가 봐도 민주당과 함께 가는 정당이고 뭐 그러나 저러나 이 민주당보다 요즘 민주당 비례정당보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더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후보가 사실은 연세가 이제 8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이분이 젊은이들 자리를 빼앗은 것 같아서 좀 뭐 호감이 그렇게 가는 호감형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물론 DJ 비서실장을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런 말을 그런 분이 했다고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비례도 우리 민주연합을 찍어달라라는 어떤 그 제스처, 뭐 고차원적인 제스처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면 박지원 원장이 저쪽 명예당원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축하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공천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대승적으로 넘어가야지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갈등을 하면 누가 좋아요? 누구한테? 그건 뭐 완전히 그러면 윤석열한테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함께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재명 대표의 이런 이야기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 비례 정당도 우리 위성 정당을 찍어달라 이런 뭐 고차원적인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선거가 가까울수록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박지원 원장께서도 뭐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했다고 해서 큰 문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 이제 강북을 공천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가 자기한테 길에서 배지 줍는다라는 말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도 이제 말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하는 사람이고 유시민 작가와 함께 알릴레오에서 그 진행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방송에.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말을 다변가고 달변가입니다. 물론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변호사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언어를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용산을 향해서 자꾸 비난하고 용산이 나쁘다 말하고 하는 게 뭡니까? 용산도 지금 정치 용어를 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하고 한동훈 위원장 역시 뭐 저게 뭐야 싶을 만큼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갑작스럽게 후보가 된 거잖아요. 뭐 전국 당원 70% 모아서 지지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공천 준 거잖아요. 물론 박용진 의원하고 이제 붙었다는 게 본인 부담이 많이 됐겠지만 유시민 작가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설령 사석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적인 공중파에 나와서 길에서 배지 줍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민주당 공천이 완전히 아사리판 개판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후보로서 말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지원 후보의 말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회의를 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더라고요. 공정한 사장님이 예능을 다큐로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그랬고 웨스트라이프님이 덕담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속 좁은 것들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것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 정말 속 좁은 거예요. 스카이님도 덕담한 것도 문제 삼는 정당이라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정도껏 적당히들 하자. 개싸움 하듯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수 님도 조국 당에 심통 부리지 말고 민주당 할 일이나 하십시오. 그랬어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도 어제 댓글들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이랬던데 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직업이 없거든요. 퇴직했어. 할 일이 없어서 이거 하고 있는데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그랬던데 이게 제 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지음님이 괜히 조국 혁신당 배척에서 소탐 대실 하지 말길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님이 박지원을 평소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를 떠나서 매불쇼 다 봤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조국 혁신당을 우군으로서 지지한다는 뜻으로 말했다. 이 정도가 쓰이고 무슨 어이구 이랬습니다. 이분 지적이 네티즌들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 와서 단 분들도 저를 막 굉장히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뭐 제가 읽을 때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야 너나 잘하리라 뭐 이런 거. 근데 갑자기 니는 머리는 허해가지고 이런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머리 하얀 거야. 염색을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어떤 분은 막 야 네 얼굴에 저승꽃 폈는데 그거나 지우고 방송해라 이러는데 돈이 없어서 피부과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주시면 제가 피부과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회칼 테러 발언을 했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오늘 아침 6시 49분에 사퇴를 했습니다. 아니 9시 넘어서 사퇴를 해야지. 꼭 하필 6시 49분이야. 기자들 오늘 아침에 엄청 힘들었다 그럽니다. 황 수석이 MBC는 잘 들어. 뭐 회칼로 너 테러 허벅지 2방 찔린 옛날 경제 기자 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6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6일 만에 해결을 잘랐네요. 하여튼 사퇴하기까지 6일 동안이나 대통령실은 뭐가 문제인데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국힘이 워낙 죽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놈이라도 날릴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5.18 폄훼한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사법 처리가 돼야 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5.18 특별법 제8조에 보면은 5.18에 대해서 허위사실 및 왜곡을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룻밤에 뭐 서너 번씩 너댓 번씩 모인 것은 외부 세력이 개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야기인데 지만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징역 2년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황상무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잘랐다 해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반드시 법정에 서야 됩니다. 광주 민주항쟁은 2011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기록유산으로요. 그만큼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걸 북한군 개입 운운하면 이것이야말로 5.18 특별법 제8조 위반입니다.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황상무 씨에게는 물어야 한다. 그리고 엄격한 처벌과 단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8 때 저도 도청 앞에 가서 열심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 저도 빨갱입니까?
북한군 사주를 받아서 내가 5.18 도청 앞에 가서 그 난리를 쳤습니까? 전두환이 나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전두환이 네가 왜 우리를 다 죽이냐 라고 했던 건데 그것은 무슨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법을 몰라. 법을 5.18 특별법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황상무 씨에 대해서는 5.18에서 뭐 고발했나요? 반드시 그런 사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핵이 있죠. 또 하나의 핵. 이종섭, 런종섭 호주 대사. 호주로 도망을 갔는데 조만간 귀국한다 그럽니다. 뭐 자진 귀국 그랬는데 뭐 공관장 회의 있으니까 참석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종섭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진 귀국하고 뭐 그럴 처지입니까? 그럼 나갈 때 자진해서 나갔습니까? 피의자 빼돌리는 거잖아요. 범죄자 빼돌리는 거잖아요. 저 대통령실에서. 그런 건데 갑자기 무슨 뭐 자진 귀국할 것으로. 야, 하여튼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뭐 수사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종섭이를 안 불러서 못 간 것이지 안 가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완전히 죽을 쓰고 있고 이러다가 한 90석에서 80석 정도로 쪼그라들 것 같으니까 황상무 날리고 런종섭이 불러들여서 공수처 수사 받는 척하고 지금 그러려는 프레임을 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선거는 21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대파 가격이 875원이니까 합리적 가격이네요라고 말한 대통령을 보고 그 당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어찌됐거나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대통령실이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율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힘의 지지율 하락세가 황상무, 이종섭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 날리고 하나 데려오고 이러면 국힘 지지율은 또 수직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끝날 일은 전혀 아니다. 일단 황상무 형사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이종섭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밝혀야 됩니다. 본인이 아닐 겁니다. 본인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죽을 줄 다 아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이종섭에게 지시를 했을 것이다. 그 지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사람은 다 알지만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그동안 공수처는 일을 하느니 마느니 그래서 공수처 같은 거 없어져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되겠네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강화돼야 되고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반드시 잘 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분란인 것처럼 또 뭐 어제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또 찍기 싫고 윤석열도 싫고 한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찍은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러면서 자꾸 언론에 제목을 그렇게 뽑았던데 제가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원문 그대로 들어봤어요. 동영상으로. 근데 그런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 중에 한 분이 그런 말도 하신 분도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사람이 윤도 싫고 민주당도 싫어서 찍었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언론을 믿지는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